4차 산업혁명은 아직 그 정확한 그 실체를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. 물론 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후대 사회학자나 혹은 역사가들이 아마 정확히 정의를 내려줄 것 같습니다. 3차 산업혁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우리는 이것을 지금 통칭하여 그냥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. 뭐 CPS라든지 AI, 디지털 트윈스 등을 포함하여 많은 키워드가 있으나 저는 빅데이터와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을 좀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. 데이터의 가치의 재발견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각국별 4차 산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많은 뭐 독일, 유럽연합, 미국, 일본, 중국 각 나라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꿈꾸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몇몇 국가에서는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어떤 나라에서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독일은 인더스트리 4.0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보다는 먼저 설계된 국가 그 미래 전략입니다. 또 중국도 그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연결되면서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2025년 글로벌 넘버 원이 되겠다 제조 부분에서 이런 식의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. 뭐 일본, 미국 다 마찬가지고요. 우리나라도 그 4차 산업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조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아이코리아 4.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독일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이 주도적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. 특히나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 표준은 상당히 리더십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. 라미 4.0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건데요. 뭐 비즈니스라든지 펑션이라든지 인포메이션, 커뮤니케이션, 뭐 인테그레이션, 에셋의 레이어를 이 축으로 하고 있고요. 제품의 그 프로토타입, 그다음에 프로덕션을 연결하는 IC 62890 기반의 라이프 사이클 혹은 뭐 밸류 스트림,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 월드나 엔터프라이즈에서 생산 라인과 디바이스까지의 이런 하이라키칼 체계인 IC 62264를 또 하나의 축으로 하는 이 큐빅 모양의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 스마트 팩토리의 표준 모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이 지금 이것을 상당히 리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. 지금까지의 그 산업혁명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해도 뭐 패스트 팔로우로서 그 역할을 뭐 충분히 했습니다.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상당히 어떤 그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.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겪게 될 이 4차 산업혁명은 이 패스트 팔로우가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결국 퍼스트 러너가 돼줘야 되는데 그 퍼스트 러너가 됐을 때 시장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독점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준을 이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뭐 독일뿐만이 아니라 미국, 중국 이런 그 큰 나라들이 스마트 팩토리의 표준화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4차 산업의 연결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죠. 뭐 간간히 이런 전문 일간지, 뭐 전자신문이라든지 이런 그 일간지에 기사화되는 그런 정도로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런 표준화나 이런 곳에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.
그 전통적 개념의 생산의 3요소는 노동, 자본, 토지입니다.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혹은 암기했던 그 3요소 맞습니다. 그러나 그 신성장 이론이라든지 다양한 그 경제 어떤 그 학자들은 이 생산의 3요소를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인 폴로몬은 예를 들어서 뭐 man, things, idea를 그 생산의 3요소로 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식, 기술 이렇게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이제 바꿔놓게 되면 이건 뭐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산의 3요소로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죠. 지금까지의 그 산업혁명은 우리가 노동, 자본, 지식기술의 주도가치 변화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.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순위가 그대로 가는 거죠. 즉 그 혁신적 단위 기술인 산업혁명을 이끌고 구분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동, 자본, 지식기술이었다는 겁니다. 그 순서가 그대로 유지됐고요.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 생산의 3요소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즉, 어떻게 보면 그 노동력보다 혹은 그 자본보다 더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지식 기술이고요. 그 영향도는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즉, 지식과 기술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데이터가 산업혁명, 즉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련된 연구자들의 상당히 공유되고 있는 그런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1차, 2차, 3차 산업혁명을 어떤 역사나 사회학적 측면에서 이 금을 긋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위적인 거죠. 그렇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그런 그 인위적인 라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의 어떤 변화,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고요. 그 변화라고 하는 것에 그 데이터,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망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어떤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요, 이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설명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, 이것도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기술이었고요. 또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견과 컨베어 벨트를 이용한 생산이었습니다. 역시 이것도 대량 생산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. 3차 산업혁명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, 인터넷을 이용한 대량 생산, 그 다음에 뭐 퀀텀 점프,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즉 4차 산업혁명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이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혁명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, 그건 우리나라나 뭐 북미나 저 북유럽에 관련된 이야기고요. 지구의 인구는 상당히 많이, 혹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,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도 이 매스 프로덕션, 즉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.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이 대량 생산뿐만이 아니라 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도 얘기하고요. 혹은 뭐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 이 부분을 또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즉 대량으로 만들면서 맞춤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이 두 단어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건데, 이 두 단어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생산 체계가 이 4차 산업혁명이다,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또 그 세 번째 키워드인 이 서버타이제이션도 우리가 좀 유심히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.
우리는 그동안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 있는, 그 다음에 좀 저렴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고 한다면, 이제는 거기에 데이터나 서비스까지도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서버타이제이션, 혹은 그 반대 개념으로 보면 이게 프로덕타이제이션이 될 텐데요.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, 즉 mass production, personalization, 혹은 서버타이제이션, 이 세 개의 단어를 전부 다 포함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가 맞게 될, 혹은 맞은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의 그 제조 공정 라인은요, 하나의 그 메이커, 그러니까 그 어떤 공작기계 이런 메이커가 되겠죠. 이런 메이커가 제조의 그 초입 공정부터 그 마지막 그 파이널 인펙션까지 그 모든 부분을 좀 독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건 구조적으로 그 뭐 네트워크나 그 어떤 커넥션이나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다 폐쇄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만이 전체 공정을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. 그러나 이제는 다른 제조사의 장비가 동일한 공정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표준화 기술,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장비를 교체하고요, 업무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핫스왑, 혹은 플러그 앤 프로듀스라고 하는 기능을 갖추게 되고, 이것을 뭐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제품을 만들어지게 되는데, 바로 이게 가능해야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, 즉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죠. 또 그렇게 하면서 대량 생산도 해야 되고요. 또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서비스와 연결되는 이 서버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컨셉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해내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과 1차, 2차, 3차를 이렇게 묶어서 두 덩어리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의 그 생산 방식, 즉 1차, 2차, 3차라고 하는 이 산업혁명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. 그 다음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인력을 투입해서 제품을 생산하고,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.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이와 같은 구조로도 돌아갑니다만 새로운 구조가 하나 더 나왔다는 거죠.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구성되고요, 하드웨어가 필요시 플러그 인 혹은 핫스왑되는,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제 데이터는 제품 생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요, 기업의 핵심 전략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. 이러한 그 모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자율주행차를 들 수가 있습니다. 뭐 미국의 얘기입니다만 구글이나 테슬라, 뭐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라든지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 무인 자동차,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는데요. 이와 같이 테슬라나 구글 등 그 비자동차 제조사들을 포함하여 많은 메이커들이 자율주행차로 그 도로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전기차의 엔진을 위해서, 자동차의 샤시 시험을 위해서, 혹은 뭐 조향 장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,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,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지금의 그 자동차의 완성도가 높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와 같은 그 도로 시험을 통해서 그 자동차 메이커들, 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나 구글처럼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데이터를 확보하고요, 그 데이터에 의해서 자율주행차의 두뇌인
어떤 인공지능 모형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즉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 그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. 바로 그런 기업이 자율주행차의 퍼스트 러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그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런 자율주행에서도 위너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. 관련된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는 기업, 그것이 바로 메이커라 하더라도 이 퍼스트 러너는 충분히 될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예, 제조 공정을 센서, 프로세스 컴퓨터, MES, ERP 이렇게 3개나 4개의 레이어로 구분한다면 각 레이어별로 다양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. 조업에 활용되고 있지만 그중 한 80%의 데이터는 단지 제품 생산을 위한 오퍼레이션에만 사용되고요. 버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그 20% 정도의 데이터만이 향후 데이터 분석 및 AS를 위한 용도로 저장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학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그 20%의 데이터만으로는 제조 설비의 능력과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식스시그마의 품질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처럼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든 지금의 그 어떤 제품들은 뭐 2.9을 넘어서 3.9, 4.9, 뭐 8.9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99.9999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는 그동안 우리가 버렸던 그 80% 정도의 그 조업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분석 대상으로 들어올 때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즉 우리가 지금 기업에서 10년, 20년을 갖고 있었던 그 요약된 20% 데이터로는 결코 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제조혁신의 주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.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